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플랩스가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점인데요. 풀레어 네트워크가 무려 4천만 XRP, 금액으로 약 9,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탈중앙 브릿지 FXRP를 통해서 디파이 생태계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XRP가 결제 수단을 넘어서 온체인 금융의 핵심 자산, 즉 XRP 파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이제 XRP 보유자는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신의 XRP를 디파이 자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어의 FXRP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킹, 대출, 유동성 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담보까지도 이 다양한 방식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갑 속에 잠자는 XRP가 이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리플 같은 경우는 뛰어난 송금 기술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시장과는 거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리플 레저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플레어가 FS 구조를 통해 가지고 XRP를 디파이 환경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 한계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탈중앙화된 구조라는 겁니다. FXRP가 중앙 브릿지가 아니라 검증인과 에이전트 네트워크가 담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즉 사용자 자산이 중앙기관에 묶이지 않고도 이 온체인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원래 XRP로 상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유동성이 동시에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단순하게 개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관들의 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비보파워랑 협력해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XRP를 활용한 수익화 프레임을 구축 중에 있고요. 파이어라이트 같은 기관급 디파이 프로토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XRP를 리테일 중심 결제 코인에서 기관용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시키고자 하는 그림인 거고,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지 리플이나 플레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 그리고 토큰화로 재편되는 큰 물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유럽은 미카 규제를 통해 가지고 암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ETF 승인을 통해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코인 시장의 뉴스가 아니라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담보 결제 투자 인프라로서 편입시키려는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이 리플의 FX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 속에서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원본은 투명하게 보존이 되고 사용자는 통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한 채로 디파이 유동성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는 XRP 100달러 시나리오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 시스틴 리서치 측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숫자가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제도권 인프라로 진입하는 구조적인 변화들, 이게 2017년 강세장과 놀라운 만큼 닮아 있습니다. 먼저 지금 XRP는 3,9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가격이 단순 횡보 정도가 아니라요, 조용한 매집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10월 한 달 동안 약 3.36%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기 매도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30일 MVRV 지표를 보면은 마이너스 1%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구간에서 거래 중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눌릴 때마다 누군가가 묵묵하게 흡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파생 시장에서도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이 론칭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요. 누적 거래액이 벌써 2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는 XRP 옵션이 공식적으로 체결됐죠. 참가자 명단에는 윈터뮤트랑 슈퍼스테이트 같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 자금이 실제로 XRP 파생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XRP가 개인 투자자 중심 코인에서 기관이 접근 가능한 상품형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2017년 당시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 거고요. 이제 구조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미국 SEC랑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 국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금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남았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이 한 줄이 시장 투자 심리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법적인 리스크가 없이 XRP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고, 게다가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내놨고요. 이걸 시큐리타이즈랑 연동해서 블랙록의 BUIDL 펀드, 바네크의 VBILL 펀드 같은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랑 교환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달러 MMF 자금들이 RLUSD로 그리고 XRP 결제망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실제 가격 구조로 돌아가서 이 시스틴 리서치의 보고서
추세호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RP가 2017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면은 77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이겠죠. 먼저 4,200원 선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거래소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파생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RLUSD 실제 사용 볼륨이 실제 데이터로 쌓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ETF 같은 제도권 이벤트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두세 가지 정도만 충족되면요. XRP 10에서 30달러 구간은 충분하게 열릴 거고 이 네 가지가 모두 맞물린다? 그럴 때는 77에서 100달러까지도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보다 절차인 거고 가격이 아니라 확인하셔야 될 문을 하나씩 열어 가시는 거예요. XRP 4,200원 선을 돌파 때는 선물 미결제 약정, 펀딩, 오더북 기피를 함께 확인하시고 5,000원 선에서는 거래소 순유출과 활성 지갑수 증가되는 거, 그리고 5,000원 돌파하고 6,000원까지 신고가 돌파할 때는 옵션 시장의 콜스큐 그리고 베이시스 안정화 흐름들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점검표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숫자,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방식이겠죠. 결국 지금 XRP는 두 가지 선이 동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개는 차트 위에서 만들어지는 상승 프랙탈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도권에서 만들어지는 결제 인프라. 이 두 가지 선이 교차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XRP가 단순한 코인에서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로 자리 잡는 시점이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그 길의 초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고 숫자들을 봤을 때 이건 침묵이 아니라 준비에 더 가깝다라는 거. 이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XRP의 미래는 77달러, 100달러 이런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조건과 흐름을 읽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기대감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하나씩 충족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금 XRP가 말보다 숫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준비된 자산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XRP는 지금 그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XRP랑 관련된 온체인 흐름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RP의 퍼센트 서플라이 인 프로핏,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있는 물량 비율이 여전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부분의 보유자가 아직도 이득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갔을 때 익절 매물이 쏟아졌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 이 매도보다는 보유, 그리고 기다림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고 SOPR, 실제 매도 수익 비율을 보면요. 평균 매도가 손실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이런 물량들을 중장기 보유자들이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스스로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남는 거는 의지가 있는 물량들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 힌트가 더 명확해집니다. 10월 들어가지고 주요 거래소의 XRP 잔고가 약 3% 감소했고요. 단순한 거래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 유통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코인은 줄었는데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다면 그건 누군가가 꾸준하게 받아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고래들입니다. 일반 XRP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건 단기 반등 노리기가 아니라 포지션 구축, 즉 중장기적인 확신을 가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XRP의 30일 실현 변동성이 2021년 강세 전환 직전 수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지루해하시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바로 폭발 전에 고요일 때가 많다라는 거. 2020년 말에도 리플은 2달 넘게 0.25달러에서 횡보하다가 단숨에 0.75달러까지 3배 정도 상승을 했었죠. 지금의 구조가 그때랑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 사용 흐름으로 넘어가 보자면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 단순한 달러 패깅 토큰이 아닙니다. 리플의 결제망 위에서 직접 쓰이는 브릿지 자산인 거고, RLUSD의 준비금은 매달 어테이스테이션 보고서로서 공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리플 레저 트랜지션 숫자는 월 기준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성 트래픽이 아니라 실제 결제 인프라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파생시장 쪽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펀딩비가 예시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숏이 우세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현물 쪽에서는 거래소 잔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 자체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단기 투기 세력들은 불안해서 숏을 잡고 있지만 실물 보유자는 묵묵하게 코인을 치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 현물의 방향성이 맞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다면 지금 XRP는 어떤 상태일까요? 가격은 멈춰있지만 구조는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 압력은 줄어들었고 고래는 늘었고 실제 사용은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조용한 상황이죠. 바로 이런 순간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실제로 강세장은 언제나 소음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분들께서 해야 될 건 단순합니다. 거래소 잔고가 더 줄어드는지
펀딩비가 계속 움직이는지, RLUSD 대시보드의 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리플레처 트랜잭션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 4가지 숫자만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은 시장의 진짜 움직임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XRP 시장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정비 중인 엔진의 소음 정지에 가깝습니다. 다음엔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번 또 시동이 걸리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트부터 여는 사람 진짜 많이 계십니다. 밥 먹으면서도 시세 보시고, 신호등 대기 중에서도 한 번 더 보시고,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는 사람들, 심지어 새벽에 깨서 가격 한 번 더 본 적 있는 분들 솔직히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자 열정이 아니라요, 시장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투자로 돈을 버시는 게 아니라 투자에 내 하루를, 내 마음을 전부 다 빼앗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24시간 열려있지만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 붙잡고 있다 보면은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조금만 오르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매매가 아니라 반응이 되어버린다는 거고, 그런 반응 매매는 대부분 손실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투자라는 게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계획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매일매일 차트 들여다보기보다는 내가 정한 목표가에 닿으면 일부 매도하시고, 조정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덜 쓰는 투자법이에요.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 시장은 냉정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요, 흔들리는 사람들한테는 끝없이 시험을 줍니다. 결국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오래 관리한 사람이에요. 시장을 자주 보는 대신에 내가 세운 원칙을 한번 믿고 기다려보세요. 그게 진짜로 건강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리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 폭등하는데 왜 리플은 안 갈까? 근데 이건 시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장에 문을 열면서 급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 알트, 그리고 중소 알트로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리플이 잠잠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자금들이 순환하기 직전의 단계라는 뜻인데요.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선 이런 흐름들 미리 읽고 리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초입에서 이미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조용해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폭등장에 있어서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조용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비트코인 신고가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플은 단기간에 수십 배씩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그 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은 이런 흐름들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들, 여기서 기반으로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다수의 알트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음 수단이 오는 시점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요, 수익은 구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처럼 비트코인 신고가 이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리플의 상승 파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구간들 집중 분석하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꾸준하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정상적인 시장 패턴이라는 거고,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온전히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만듭니다.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때 수익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핵심들이 바로 물타기 전략인데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했을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지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즉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으로서 멘탈을 지켜가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